소점과 투시도법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반 스케치에 있어서 소점과 투시도법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점과 투시도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투시도법이 어반 스케치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초점과 투시도법을 이해를 하는 것이 어반 스케치를 좀 더 쉽게 접근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림을 너무 계산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풍경을 내 스케치북 속으로 따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회화에서 보이는 풍경화라든지 아니면 뭐 정물화 혹은 인물화 같은 경우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어반 스케치의 대상물이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소점과 투시도법을 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도시 풍경은 대체적으로 먼 풍경으로 이루어지죠. 먼 풍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상의 물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물체들이 평면적으로 존재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멀고 가깝고 또 중간에 있는 물건들, 내 눈앞에 있는 물건들, 내 눈의 왼쪽 오른쪽의 측면에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스케치북 속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점과 투시도법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도해를 한번 해보면은, 보통 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거리가 있고 여기에 많은 건물들이,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도로라 그러면은 요 위는 하늘이 되겠죠.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거리의 풍경입니다. 그럼 이 도로와 하늘 사이에 건물들이나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죠. 가까이에서 멀리 저쪽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의식은 잘 못하지만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면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멀리 있는 물건이나 대략 우리의 인지 속에, 선음적인 인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그게 그림상에 큰 차이를 가진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진을 찍어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과 이쪽에 있는 건물은 굉장한 크기를 가지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건물은 크게 그려야 되고 뒤에 건물은 작게 그려야 되고, 이런 질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 건물이 이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 옆에 건물의 이 높이는 이거보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 되는 거죠. 이건 더 높은 건물이 되고. 근데 이거를 똑같은 크기로 그려 놓으면은 그림이 질서가 잡히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령 초기 단계에서 그 현장에서 스케치를 하지 않고 카메라에 사진으로 담아오더라도
대략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림에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풍경이 무한정을 펼쳐 있는 데서 어느 부분을 내가 이번에 그리겠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앉아야 될 위치,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들이대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정해지는데 제일 처음에 시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점을 향해서 우리 시점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점이 어딘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는 소점이라고 그럽니다. 소점. 모든 물체들이 사라지는 점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소점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 일단 저 대상을 내 화면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소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자에서 온 말이죠. 사라지는 점입니다. 소실점이라고도 해요. 내 시선이 쭉 가가지고 끝으로 사라지는 점이에요. 이 소실점이라는 개념이 생겨 영어로는 베니시 포인트라고 그러죠. 내 시선이 사라지는 점. 어떤 풍경이든지 사라지는 포인트는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소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소점을 알아내야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든 아니든 자연의 풍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리의 풍경에서는 도로라든지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로등이 있다면 가로등이라든지 심지어는 자동차, 사람, 이마저도 어떤 소점을 향한 질서를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자연 풍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호수에 이런 저 멀리에 섬이 있고 돛담배가 하나 있다 칩시다. 이런 돛담배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풍경은 소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것만 단순히 볼 때는 거기 소점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배가 3채 정도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배 앞에 배도 있을 테고 이 배 뒤에 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질서를 가지고 저쪽으로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풍경 속에서도 소점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화면 속에서 인식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편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대상물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소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하면은 훨씬 그림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